네. 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입시 설명회를 4월이 아니라 6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부터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시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통합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 2년간에 좀 열심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좀 당겨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일단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예약 주시는 과정에서 좀 많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 한 5가지 정도만 모아봤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먼저 드리고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 학생들이 신체 조건이 좋지가 않고 운동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도 체육대학에 갈 수 있나요? 이 신체 조건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우리 애가 키가 너무 작아서 걱정이 된다. 현장에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그런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죠. 일어나서 어머님, 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안심을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비율이 남다르다 보니까 멀리서 보셨을 때 제가 키가 어떻게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체 조건이 정말 뛰어나고 운동을 잘 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체육대학 입시 준비는 가능합니다. 자, 체육대학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제자리 멀리뛰기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봤어요. 만점 기준과 합격자 평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합격자 평균 기록을 보면 절대 만점이 아닙니다. 만점을 받고 합격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점수로 환산했을 때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85점 정도가 가장 많고요. 그 정도의 수치는 어떤 학생이라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만 기울여 준다면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오신 학생들 중에 이 학생 운동선수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운동선수인데 경기 실적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체육대학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와 정시 전형으로 나뉘죠. 이 중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경기 실적을 반영하는 전형이고요. 나머지 전형은 경기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죠. 우리 학생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형들 중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전형을 좀 주목을 하면 되는데, 그 전형이 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전형이 되겠죠. 이 중에서 특성화고나 최고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정말 잘 구성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교과 내용과 우월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은 수시 실기 위주 전형이다. 오늘 설명 들으실 때 저 내용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이 실기 준비 시기에 관련된 질문인데, 정시로 가면 수능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실기는 나중에 하고 수능 성적 먼저 만들게요. 큰일 납니다. 실기 시기를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실기고사 취득 점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보시면 저희가 정시 컨설팅을 하는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학생들 수능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 교과 성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을 하겠죠. 지원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그러면 여러 대학이 나올 겁니다. 그 대학들 중에 우리 학생들은 각 군에서 하나씩밖에 지원을 못하죠. 그러면 실제로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학을 고르게 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요소가 실기고사 취득 가능 점수입니다. 이때 실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본인이 성적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당장 체육 관련 학과 진학하기로 진로를 정했으면 최대한 빠르게 실기를 병행하시기를 항상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준비 관련된 질문이죠. 수학 과목 때문에 좀 머리 아픈 학생들이 많아요. 통합 수능 되면서 수학 과목 점수 취득하기도 어렵고 등급도 안 나오고 이거 너무 힘든데 빨리 포기해버리면 안 될까요?
빨리 포기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죠. 가장 위부터 수학을 꼭 해야 되는 대학, 가운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학, 가장 밑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대학들은 가장 위에 모여 있어요. 수학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은 우리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다. 그래서 지금 수학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기준은 6등급, 7등급은 아니고 4에서 5등급 정도? 그 정도 성적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포기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지속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실제 합격 사례를 보여드리면 수능 성적표예요. 과목이고요. 바로 밑에 칸은 표준 점수, 그 다음이 100분위, 맨 마지막 칸이 등급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학생,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합격했습니다. 수학 5등급이죠. 가운데 있는 학생은 한양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 서울에 있는 학과죠. 수학 4등급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합격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이 수학을 지속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5등급 후반 6등급이 나왔으면 이 학교들 못 썼어요. 근데 수능 때까지 본인이 힘든 걸 감수하고 끝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점수가 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을 했고 합격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체육 관련 학과 나오면 다 체육 선생님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봐주신 체육계 선배님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체육 관련 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뭐 체육 교사, 현장에서 뭐 직접 지도하는 트레이너 이런 직업으로만 진출이 가능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봤어요. 마케팅과 미디어 관련된 분야, 행정과 법률 관련된 분야, 과학 분야, 의학 분야, 다양한 분야로 우리 졸업생들이 너무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할지 본인이 그건 사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야가 있고 체육 관련해서 이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체육 관련해 진짜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 있는지는 대학에서 찾으면 돼요. 대학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학생들이 진짜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식들을 쌓아주고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체육 관련 학과 진학을 해서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꿈을 키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1부와 2부로 크게 나눌 겁니다. 1부에서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다뤄볼 거고 2부에서는 좀 대학별로 세세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1부에서는 초반부에는 수시와 정시 2023학년도 지원 통계들을 좀 간략하게 볼 거고 24학년도 수시 전형에 좀 예고되어 있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경사항들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원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선발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위에 있는 표가 일반 계열, 아래쪽 표가 체육 계열입니다. 자, 일반 계열은 수시 선발 규모가 60%를 넘어요. 서울권대학 기준으로. 체육 계열은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죠. 반면에 정시 전형에서는 일반 계열 서울권대학 40% 유지 기조를 따라서 정시 선발 규모가 40%대를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육 계열은 70% 후반대 학생들을 정시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규모보다 정시 모집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전형별로 대학별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23학년도에 국민대학교 스포츠 건강재활학과 30대 1이 넘었죠. 두 번째는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세 번째는 한양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이 그 뒤를 잇고 있죠. 자, 수시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은 경쟁률이 어마무시하죠. 가장 높은 대학 경쟁률 107.07대 1,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입니다. 이 대학은 매년 이렇게 90대 1, 100대 1 경쟁률이 나오는 대학입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안 합니다. 100% 수능으로
다시 100% 실기로 학생들 선발하고요. 실기고사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라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실기고사를 수능이 끝나고 나서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가 목표가 아닌 학생들도 정시전형에서 실기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행 연습의 개념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학 실기 위주 전형에서 체크해 주셔야 될 거는 가천대학교가 올해 모집 인원을 10명이나 늘렸어요. 23학년도에 20명이던 걸 24학년도에 30명으로 늘렸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시 전형 경쟁률이 높은 대학만 모아봤습니다. 서울권 주요 대학들도 분포가 돼 있죠.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 국민대학교 경쟁률 높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 경쟁률 높은 대학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학 과목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발생했어요. 한양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 수학이 반영입니다. 근데 경쟁률 10대 1, 11대 1을 넘었어요. 이 원인을 23학년도 수능 변별력에서 찾았는데, 일단은 국어가 변별력이 너무 없었죠. 거기다가 탐구 과목에서 사회탐구의 변별력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국어 영역 점수 확보 덜 되고 탐구 영역 두 과목 다 잘 보지 못한, 한 과목만 잘 본 학생들이 그 점수대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보이고요. 이따 2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한양대학교 실기고사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유입이 돼서 경쟁률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전형 주요 대학 경쟁률입니다.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성적대가 돼야 붙을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자, 23학년도에 높았던 대학들 살펴보면 이화여대, 시립대, 성균관대가 경쟁률 높았죠. 앞서 말씀드린 한양대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수능의 변별력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고, 수능 이후에 유입된 학생들도 다수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24학년도 수시전형의 주요 변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자, 다시 이 변화 사항들 말씀해드리기 전에 좀 배경 지식을 쌓고 넘어가 볼게요. 이 대입전형 4년 예고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대입 전형을 준비를 할 때 미리부터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4년 전부터 예고를 하게끔 돼 있는 제도인데, 이 4년 예고제 때문에 현재 기준 학년 중3학년 학생들 2027학년도 대입이죠. 그 대입까지는 현재 대입의 큰 틀에 변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큰 틀은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28학년도에 큰 변화가 예고가 돼 있죠. 2027학년도까지는 현재의 기조로 계속해서 갈 건데, 이제 학년마다 대학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발표되는 사항들을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지금 4월 말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학년도 기준 고2 학년 학생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 내용이죠. 현재 3학년 학생들은 5월 초에 수시 모집 요강 발표되는 거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정시 모집 요강은 9월에 발표가 된다라는 점 미리 체크를 해 두셨다가 발표가 됐을 때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세세한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건 2028학년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제도죠. 그런데 이걸 오늘 왜 얘기를 꺼냈느냐?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2028학년도에 단번에 도입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사항이고요. 이 단계적 도입 단계에 해당되는 학년이 현재 기준으로 중3, 고1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체크해야 될 변동사항은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확대가 될 거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교과 이론 학습 시간이 줄어들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 특히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선택 과목이 확대가 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절대평가로 점수가 매겨지는 과목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1학년 때 상대평가로 점수가 매겨지는 과목들의 내신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대입 전형의 큰 틀은 바뀌지 않으니까 수능을 봐야 되죠. 중3 고1 학생들 선택 과목 선택할 때 본인 수능 준비 과목하고 연계를 시켜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교과 이론 학습 시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교과 활동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이 교과 활동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용을 할지 미리부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2024학년도 변경사항,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변경사항이고요. 총 3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라는 서류가 완전히 폐지됐어요. 모든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폐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졌던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3가지로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대학은 아니고 24학년도부터 주요 대학에서 점차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평가 요소로 개선될 수 있다는 거 미리부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3번째는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중에 이 전형에서 실제로 반영하는 내용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미반영 또는 미기재로 변경된 사항이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시 전형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능의 준비 방향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우선은 이 수능의 응시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위쪽을 보시면 수능 응시자들 중에 재학생의 수를 한번 볼게요. 2023학년도에 비해서 24학년도에 큰 폭으로 줄어들 겁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영향으로 수능에 응시하는 재학생의 수가 줄어들 거다. 졸업생의 수, 재수 이상이죠. 졸업생의 수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거다. 그런데 재학생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덜 줄어들 거다. 따라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재수생의 비율은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전체라고 나와 있는 게 일반 계열 지원자 수를 적어 놓은 거고요. 체육 계열이라고 써 놓은 건 체육 계열에 지원한 지원자 수를 적어 놓은 건데 이 전체 지원자 수가 21학년도, 22학년도에 10만 명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 계열, 굳건한 체육 계열은 2,000명 정도밖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23학년도로 오면서도 뭐 약 2만 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육 계열은 1,000명이 느는 전체 지원자 수와 체육 계열 지원자 수는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통계입니다. 2024학년도에 재학생 수 줄고 졸업생 수 줄고 지원자 수 줄어도 체육 계열 지원자 수는 크게 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영역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탐구 영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탐, 과탐 응시 비율 보면 거의 비슷한데 23학년도에는 과탐의 응시 비율이 약간 더 늘었네요. 선택 과목별로 보면 지구과학, 생명과학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사회탐구 영역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23학년도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목이 변별력 있게 출제가 돼버리니까 이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본인이 목표로 하던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 23학년도에 탐구 영역 변별력, 사회 탐구 영역 변별력이 올라간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탐구 영역이 표준 점수 만점이 계속 높았고요. 사회 탐구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23학년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통합 수능이 되면서 과탐과 사탐끼리도 표준 점수 차이가 없게끔 사회 탐구 영역 변별력 계속 있게끔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 수학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준 점수 만점 그리고 등급 컷을 비교를 좀 해봤는데 2022학년도 보시면 국어 수학 표준 점수 만점의 차이가 거의 없죠. 2점 정도 국어가 높았고요. 23학년도 보시면 국어가 수학보다 11점이나 낮았습니다. 국어 영역 변별력이 얼마나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죠. 자, 이걸 4등급 커트라인 표준 점수와 비교해보면 22학년도에는 41점 차이 나죠. 만점자와 4등급 커트라인
반면에 23학년도에는 24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3학년도에 국어 영역 4등급을 들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을 했고요. 5등급을 들고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 선택 과목별로 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22학년도에서 23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늘어났죠. 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택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때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이번 3월 모의고사 통계를 봐도 더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국어는 언매, 수학은 미적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특정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나는 표준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국어에서는 언매, 수학에서는 미적분으로 학생들이 유입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선택 과목별로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이 선택 조정 점수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험이 출제됐을 때 상대적으로 변별력 있는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은 점수를 높게 받기 어려우니까 조금 보정 점수를 주자 해서 도입한 점수고요. 산출하는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자, 저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저희는 이 같은 과목 안에서 선택 과목끼리 비교를 할 거라 공통 과목 평균, 표준 편차는 뭐 배제를 시키고,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과목의 평균 점수는 낮을수록,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선택 조정 점수는 올라갑니다. 자, 그럼 평균이란 개념은 다들 아시죠? 시험이 어려우면 당연히 평균 점수는 내려가겠죠. 근데 표준 편차가 조금 헷갈려요. 자, 오른쪽 편에 보이는 점수의 분포가 표준 편차가 작은 점수 분포입니다. 저런 분포가 언제 나타나냐면 시험이 좀 어려울 때 학생들이 평균에 막 모여 있어요. 평균에 밀집돼 있고 잘 본 학생들,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들만 고득점 쪽에 조금 분포돼 있고, 이런 모양새가 좀 난이도 있고 변별력 있는 시험일 때 나타나는 표준 편차가 작은 점수 분포인데, 이런 경우에 선택 조정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론은 시험이 출제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점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 조정 점수가 정해지고 어떤 과목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시험도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어떤 과목이 높게 나올지 어떻게 알고 자꾸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까요? 바로 이 통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한 10개의 시험을 보면요, 국어에서는 전부 다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표준 점수 만점이 높았고요, 수학에서는 미적분이 확통에 비해서 다 높았습니다. 이런 통계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탐 응시자, 과탐 응시자 가리지 않고 국어에서는 자꾸 언매, 수학에서는 자꾸 미적, 올해까지도 이 움직임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 과목을 선택하면 표준 점수가 잘 나오니까 나도 저 과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건 내가 취득이 가능한 점수. 공통 과목에서는 내가 몇 점을 취득할 수 있고, 선택 과목에서는 이 과목을 했을 땐 몇 점 정도, 이 과목을 했을 땐 몇 점 정도. 그러면 그 점수를 합산했을 때 표준 점수가 나오겠죠. 그 표준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공부를 해봐야 안다는 얘기겠죠. 그런 기준점을 명확히 가지고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지 남들 따라가다가는 점수 취득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끼리가 아니라 같은 과목 안에서 국어, 예를 들어서 이 원점수와 선택 과목 점수가 있죠. 이 합산을 한 점수는 같은데 공통 과목 점수와 선택 과목 점수가 어떻게 분포가 돼 있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원점수 70점인 학생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점수가 차이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공통 과목 공부가 중요해요? 선택 과목 공부가 중요해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둘 중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과목이 어떤 건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선택 과목 원점수 1점의 표준 점수를 공통 과목 원점수 1점의 표준 점수로 나눠봤어요. 이 값이 1보다 크면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겠죠. 1보다 작은 값이면 공통 과목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국어부터 보면 단 한 번을 빼놓고 10번의 시험에서 공통 과목의 영향력이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그 빈도의 차이가 크게는 없지만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큰 시험이 약간 더 많았다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시간 계획 짜서 시간 분배하실 때나 실제로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할 때 뭘 먼저 풀어야 될까 시간 분배하실 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어 영역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죠. 본인의 이제 원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를 하는데 이 점수 분포를 보시면 4등급까지만 제가 비율을 적어놨습니다. 4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최근 3년간 70% 육박하죠. 수능 10명이 보면 7명은 4등급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니 대학에서는 3가지 방식으로 영어를 반영을 해요. 반영 비율에 포함을 시키거나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시킵니다. 앞에 있는 서울권 주요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2등급 이내는 확보를 하고 있고요. 요 대학들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영어 영역 2등급 이내는 확보를 해야 된다.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자, 이제 영어의 반영 비율이 30%를 넘어가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 역시 이제 반영 비율을 포함을 시키는 방식으로 반영을 하는데 학생들 3등급, 4등급 안에 분포가 돼 있죠. 4등급 안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 가능하면 3등급 이내 점수 확보해주면 좋다. 자, 마지막인데 영어를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영어를 반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과목 환산점 계산해보고 영어가 더 높으면 반영하고 아니면 다른 과목 반영할 거야. 이 대학들 역시 학생들 주로 3등급, 4등급 대 분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영어 영역은 적어도 4등급, 가능하면 3등급 확보해야 된다. 맨 첫 장에 보여드린 주요 대학들은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2등급은 확보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대학들은 영어를 선택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점수를 올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전 다른 과목 공부해서 반영시키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선택 반영 대학들의 실질 반영 점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이죠. 숙명여대와 한체대. 주로 3등급 대 학생들 지원합니다. 국어 수학 3등급 환산점과 영어 3등급 환산점 비교해보세요. 상대가 안 됩니다. 똑같은 3등급이면 무조건 영어가 반영되겠죠. 영어가 4등급이라도 영어가 반영됩니다. 영어 점수가 더 높아요. 자, 영어 3등급과 국어 수학 1, 2등급 비교해 보실게요. 숙명여대는 국어 수학 1등급 받아도 영어가 반영됩니다. 한체대의 경우에는 23학년도에는 뭐 수학보다는 조금 낫네요. 세 과목 중에 높은 과목 2개가 반영이 되니까 다른 2과목이 성적이 1, 2등급이라도 할지라도 영어 3등급 받으면 영어가 반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국어 수학 1, 2등급의 저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자, 영어 1등급일 때 환산 점수 보실게요. 210점. 국어 수학 1등급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영어를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에서 영어를 활용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자, 다음 100분위를 지표로 활용하는 대학들입니다. 마찬가지 3, 4등급 대학생들 주로 지원하니까 비교를 해보면 영어 영역 4등급 받아도 국어 수학 탐구 3등급보다 더 높아요. 4등급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영어 5등급 받아도 4등급하고 성신여대는 같죠. 나머지 대학들은 5등급이 더 높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 선택 반영하는 대학 쓸 거니까 영어 안 할래. 영어를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7명은 4등급은 받는데 적어도 4등급은 목표로 해줘야 된다. 가능하다면 3등급.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숙명여대 한 체대를 영어 1등급으로 쓴다. 정말 유리하겠죠? 이 사항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와 정시로 좀 나눌 거고요. 수시에서는 합격 사례들,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좀 분석을 해볼 거고, 정시에서는 지원 가능한 성적대별로 좀 구별을 해서 합격자들 성적표 그리고 합격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수시 전형에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이 되죠. 경기 실적을 반영을 하는 전형과 미반영하는 전형. 오늘은 경기 실적 미반영하는 일반 학생 전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교과 성적과 서류 또는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우측편에 합격자 교과 등급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더 적어요. 논술만으로 학생들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요. 논술과 학생부 교과 등급 같이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주요 대학들 좀 분포를 하고 있죠. 주요 대학에서도 많이 학생들 선발하고 있는 전형이고, 이 대학들 중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건 이화여자대학교.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라는 게 다 폐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활동보고서. 네, 작년에도 있었던 서류인데 올해도 안 없어지고 남아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수능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등급. 지금 보시기에 저 정도야 하시겠지만 수능 이후에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 매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학생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등급 분포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 초록색 부분이 합격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평균 구간이고요. 이 빨간색 원은 최저 등급 분포 구간인데 생각보다 낮게 형성된 학교들이 있죠. 저걸 기준으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특수한 사례가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이 특수한 사례는 뭐냐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내신 성적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내용을 정말 잘 관리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사례. 기준점으로 잡기보다는 저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생기부는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합격한 학생 생기부고요. 내용을 좀 발췌해서 보여드릴 건데, 학교생활기록부 보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죠.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선 및 종합의견.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교과별로 500자씩 기재할 수 있게 돼 있고, 우리 학생들 흔히 알고 있는 세특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 평가 요소별로 어떤 내용에서 어떤 평가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는지 보여드릴 거고, 우선 이제 우리 학생 학업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영어 원 과목이고요. 보실 때 이 빨간색 줄 쳐져 있는 부분이 생기부에 많이 기재되어 있으면 우리 학생들 우와, 내 생기부 내용 정말 좋아 라고 오해를 많이 하죠. 근데 저 빨간색 밑줄된 부분만 생기부에 적혀 있으면 점수 못 받습니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중요한 건 뒤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핵심입니다. 생기부 내용 기재 확인하실 때는 우리 학생이 어떤 목적을 갖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그 결과물을 토대로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게 기승전결 있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단계적으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과 진로 관련된 역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과목이고요. 이 학생은 스포츠 속의 확률, 야구라는 주제를 설정해서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수학 시간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인 스포츠와 연결을 시켜서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는 내용이죠. 영어 시간에는 이 교과서 본문 내용과 연결을 해서 체육 수업이 공감력 향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했다. 영어라는 교과와 본인의 관심 분야를 또 연결을 지었죠. 이런 식으로 이 다른 교과 시간에 본인의 관심 분야와 끊임없이 연결을 짓고 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재가 돼 있으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두 가지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진로 관련된 부분인데, 이 진로 관련된 부분은 진로 활동란에 써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진로 활동란에 써야죠. 근데 이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세특에서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 사회 시간에 진로 시사 에세이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교과 시간에 본인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겠죠. 이런 활동을 할 때 이 학생은 스포츠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죠. 진로 독서 생활화 활동 시간에는 스포츠의 문화적 특징을 다루는 텍스트를 읽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 시간에 하는 진로 관련된 활동에서 본인의 관심 분야, 진로 관심 분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활동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진로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생기부를 작성을 해주실 때는 여기저기 작은 나무를 많은 그루를 심으려고 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교과별로 커다란 나무 하나씩 심는다고 생각하시고 뿌리부터 줄기, 가지, 열매 맺는 결과까지 단계적으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자, 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이제 한체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있죠. 한체대의 경우에도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도 실기 100%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고, 가천대의 경우에 인원이 10명 늘었다. 그런데 실기고사가 4종목인데요. 4종목 중에 3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3종목이 바뀐 사항도 꼭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합격한 학생들 학생부 교과 등급 표시를 했고요. 보시면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저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내신 성적이 저렇게 좋다고? 대학마다 반영하는 교과목이 정해져 있고요. 반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상위 5과목,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 지원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보는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시 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또 많이 문의를 주시는 건,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 들어가나요? 정시 학생부 교과 성적 중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시에서 내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는 6개 대학만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요. 등급별 반영 점수를 봐도 7, 8등급만 아니면 문제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정시 위주로 준비한 학생이라면 내신은 이 대학별로 반영되는 교과들이 다르죠. 반영 교과만 7, 8등급 되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실기,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적대별로 대학을 막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수능은 무슨 과목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 반영 비율이 높은지 체크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수능을 반영을 시킬 때 표준 점수 활용하는지 백분위 활용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성적표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죠. 표준 점수 백분위. 표준 점수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수입니다.
학생이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점수인데 평균이면 100점이고요. 평균보다 잘 봤으면 100점 위로 점수가 나오겠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표준 점수 만점이 높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간의 표준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고요. 난이도가 낮은 변별력 없는 시험은 학생들 사이의 표준 점수 격차가 줄어들죠. 100분위는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내가 몇 등인지 표시한 점수입니다. 내 뒤로 몇 명 있는지. 이 예시에서 국어 100분위가 93이니까 내 뒤로 93%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상위 7%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100분위는 변하지 않죠. 0에서 100이라는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23학년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어 영역 표준 점수 분포는 위와 같고요. 100분위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 점수의 폭을 보면 1등급과 5등급의 폭도 크게 나지 않죠. 100분위는 1등급과 5등급의 폭이 56.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23학년도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은 수능 변별력이 줄었다, 낮았다. 100분위는 수능 100분위 낮으면 점수 차가 크게 벌어져서 힘들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기인데요. 실기를 볼 때 이 학교가 만점이 몇이고 몇을 띄면 몇 점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록을 기준으로 저 대학을 지원했을 때 내가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제자리 멀리뛰기 290을 뛰어요. 자, 그리고 그 기록을 갖고 숭실대 국민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만점 기준이 280, 285죠. 우와, 나 만점이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지? 아닙니다. 국어와 영어만 반영하는 국민대, 숭실대 특성상 지원하는 학생들 다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 받습니다. 그러면 저 종목에서 경쟁력을 찾을 게 아니죠. 다른 종목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와 한양대 가운데 보시면 자, 만점 기준이 300이죠. 나 기록이 290 정도 돼. 합격자 평균 정도 된다. 다른 학생들하고 비슷한 경쟁력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립대, 연세대 만점 기준이 285, 280인데 내 기록 290이다. 저 대학들에서는 290 뛰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습니다. 시험 보러 와서 만점 받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대학별로 내 기록은 같은데 지원했을 때 내 기록 때문에 생기는 경쟁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자들 평균 기록을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4에서 6등급에 합격 가능한 대학 먼저 볼게요.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 가천대가 있고요. 국민대, 세종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된다. 실기고사 보시면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다 포함되어 있죠. 이 두 종목 정말 중요하게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국어랑 영어만 반영하다 보니까 경쟁률 높은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국민대학교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죠. 66.7%입니다. 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영어 영역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시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의 급간이 큽니다. 근데 지원자들 중에 3등급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4등급대 학생들도 다수가 분포한다. 적어도 4등급의 영어 영역은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실기고사 4종목 실시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리 멀리뛰기는 다 만점 받으니까 반드시 만점 받아야겠죠. 나머지 3종목에서 합격자 평균 기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국어 6, 영어 3등급의 합격자 나왔습니다. 실기는 400점 만점에 385점 취득했죠. 지원자들 성적 분포 보면 국어 영어 3등급, 4등급, 5등급에 가장 많았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국어와 영어 반영 비율이 같습니다. 영어 영역은 4, 5등급과는 점수차 크죠. 내신의 경우에도 6등급으로 국어 영어 내신 6등급 떨어지면 5등급과 20점 차이가 난다.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실기고사 3종목 실시하고요. 만점 기준이 높죠. 쉽지 않은 대학입니다. 특히 실기고사 보러 가면 파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실기고사 준비 연습하실 때 파울 기준 엄격하다라는 거 미리 알고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학년도에 국어 6, 영어 4등급의 합격자 나왔고요.
국민대와 지원한 학생들 성적대는 비슷했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실기 반영 비율 보세요. 70%입니다. 모든 대학 중에 실기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들 중 하나죠. 자, 실기고사 종목 중에 사이드 스텝 종목이 24학년도부터 좌전굴, 유연성 종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어 영역 4, 5등급 간의 점수차 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실기고사 4종목 실시하는데 좌전굴 종목은 아직 배점표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정시 모집 요강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3학년도 합격자 국어 4, 영어 4등급이죠. 지원자들 분포는 국민대, 세종대와 수능 성적대는 비슷했습니다. 자, 마지막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수시 모집 10명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시 모집은 10명을 줄였습니다. 10명 선발하고요. 실기고사 4종목 중에 3종목 변경된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 영역도 4, 5등급 간 점수차가 18점이네요. 4등급 이내는 확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23학년도에 국어 영어 5, 4등급의 합격자. 근데 실기 취득 점수를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대학들보다 낮아요. 400점 만점에 315점. 23학년도에 가천대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갔다는 걸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활용 지표가 앞에 말씀드린 대학들은 전부 다 표준 점수, 국어 표준 점수 활용하는데 가천대만 100분의 1을 활용한다. 따라서 3등급과 5등급 간의 점수차가 엄청나게 크다. 만약에 국어 영어 3, 3등급으로 쓰면 점수상으로 엄청난 이점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자, 이제 영어 영역을 3, 4, 5등급으로 가정을 하고요. 국어 영역 등급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이 4개 대학을 쓸 수 있는지. 영어 3등급이면 국어 6등급이 나와도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는 23학년도에 지원이 가능했네요. 영어 4등급일 때는 5등급 실기 잘 보면 지원이 가능했고요. 영어 영역이 5등급이 나오면 국어가 3, 4등급은 나와줘야 된다 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랑 영어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신 성적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국민대와 숭실대는 지원이 어렵겠죠. 그러면 국민대와 세종대는 지원이 어렵겠죠. 그러면 숭실대, 가천대, 다군에밖에 대학이 안 남는데 가나군은 어딜 써야 되나요? 그래서 탐구까지 공부를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탐구 영역 공부하면 앞에 보이는 대학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영어 영역 점수 보시면 한양대와 중대는 4등급 이내, 단국대는 3, 4등급 간의 점수차가 큽니다. 3등급 이내를 꼭 확보를 해주셔야겠죠. 한양대부터 지원 가능 환산점 보면 3, 4등급대 학생들 가장 많았고요.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이렇게 반영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3, 4, 5등급대 학생들. 단국대를 보면 이 100분의 1을 반영하다 보니까 점수 분포가 넓지가 않아요. 5등급이 되면 환산점이 안 나옵니다. 주로 4등급 초반부터 후반까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합격자 성적표입니다. 국어, 영어, 탐구 531에 합격자 있었네요. 중앙대의 경우에는 국어랑 탐구 626등급, 영어 영역은 3등급이고요. 단국대의 경우에는 전부 다 영어 3등급은 확보가 됐죠. 자, 이제 3, 4등급대로 대학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한체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체대 6개 학과가 있고요. 6개 학과 중에 4개 학과는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죠. 특수체육교육학과는 면접을 실시하고요. 올해 사회체육학과를 제외한 5개 학과 실기고사가 바뀌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메디신볼 던지기로 변경이 됐다. 한체대는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상위 2과목 그리고 탐구 1과목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자, 학과별로 수능 성적대 분포를 보시면 매년 특수체육교육학과 가장 높아요. 2등급대 학생들 합격하고요.
사회체육학과의 경우에는 4등급 후반대 학생들도 합격을 한다. 그럼 가운데 있는 4개 학과는요, 매년 바뀝니다. 학생들이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런데 주로 3등급 초반부터 3등급 후반까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등급은 전 교과를 반영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점수상 손해가 크진 않죠. 3등급부터 7등급까지 학생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체육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배점표입니다. 메디신볼 던지기 배점은 이제 수시 모집 요강 발표 후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이 배점 단위가 앞에 말씀드린 대학들은 뭐 제자리 멀리뛰기만 봐도 3cm, 5cm마다 점수가 깎이게 돼 있었는데, 한 체대는 뭐 8에서 10cm마다 깎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점되는 점수, 실질 감점 점수도 크지 않고요. 실기의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시 모집 요강에 배점표 발표되는 거 올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사회체육학과의 경우에는 이 배점 단위나 감점 폭을 보면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실기 변별력이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23학년 합격자 성적표고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영역 성적 확보가 중요하겠죠. 전부 2, 3등급의 영어 영역 성적을 확보를 해서 합격까지 좋은 결과 이어질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서울권에 있는 여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화군에 총 4개 대학이 있고요. 이 대학들은 수능 모든 과목 반영하지 않고 상위 2과목 또는 3과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기고사 종목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좌전굴, 유연성을 측정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배점을 보면 가장 오른쪽 실질 감점이 있죠. 0.4cm, 5cm, 7cm, 1cm마다 총점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저기서 더 환산하는 게 아니라 총점에서 3점씩, 2점씩, 2점씩, 3점씩 막 떨어집니다. 이 종목 기록 확보 안 되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3, 4등급 대 여학생들 좌전굴 기록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수능 지원 가능 환산점대를 보면 성신여대와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4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요. 동덕여대, 서울여대는 3등급 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부에서 보여드린 내용이죠. 영어 영역 100분위 반영하는데 영어를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3, 4등급 대에 영어를 반영을 시키면 상당히 높은 점수 환산점이 나온다. 3등급을 받으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대학들 합격한 학생들 성적표입니다. 성신여대 4등급 대 합격을 했죠. 덕성여대는 3, 3등급, 서울여대는 4, 3등급의 합격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화여대랑 숙명여대를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서울에 있는 체육교육과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화여대, 숙명여대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이화여대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죠. 1단계에서 학생들 4배수 선발해놓고 그 다음에 실기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숙명여대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상위 2과목, 그리고 탐구 2과목을 반영하고, 이화여대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상위 2과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고사 종목에서도 좀 차이가 있네요. 자, 이 두 대학의 수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영어의 반영 방식입니다. 이화여대 보시면 영어가 가산점인데요. 1등급이랑 5등급이랑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모든 대학 중에 영어 변별력이 가장 낮아요. 반면에 숙명여대는 등급별 점수를 보시면 영어를 잘 봤을 때 올라가는 점수의 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성적표가 23학년도 숙명여대 합격자 성적표인데요. 다른 과목 점수가 막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 영역이 1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환산점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 자, 이것도 일부에서 보여드린 자료죠. 3, 4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영어가 점수가 3등급일 때 무조건 영어가 반영이 되는 거고, 영어 영역 등급이 1등급이면 점수상 엄청난 우위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실기고사는 이렇게 4종목을 실시를 합니다. 높이뛰기는 성공한 높이에 따라서 이제
객관적인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나머지 세 종목은 객관적인 점수표가 없어요. 주간 평가로 점수를 매기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숙명여대 실기를 봤을 때 몇 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만점을 기준으로 우리 학생이 평가 요소에서 감점이 되는 요소가 몇 가지인지, 그러면 실기에서 어느 정도 취득점을 받겠다,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을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정시 합격자가 총 2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0명이 N수생 이상이었어요. 합격자들 실기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민첩성, 순발력, 근력 측정하는 종목들 위주로 실기를 보죠.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인데 이대 역시 점수표 공개 안 합니다. 상대평가로 점수를 부여한다라고만 공지를 하고요. 그러면 기록을 얼만큼 받아야 되는지, 이만큼 기록을 했을 때 내가 몇 점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데이터와 합격자들, 지원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배점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도 크게 오차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 합격자들 평균 기록을 보면 이 실기 수준이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왜? 수능의 반영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재수하고 삼수에서 계속 지원합니다. 최대 입시는 이 연차가 쌓이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학생들 실기 수준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화여대 수능 환산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화여대는 수능 점수를 환산을 할 때 국어, 수학은 나의 표준 점수를 해당 시험의 표준 점수 만점으로 나눠서 환산을 시킵니다. 탐구는 내 100분위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표에 따라서 변환을 하고 변환 표준 점수표상 만점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죠. 자, 그런데 23학년도의 예시인데 국어, 수학 표준 점수의 만점을 보시면 차이가 컸다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수학의 표준 점수가 11점이나 높았다. 자, 국어 표준 점수가 115점, 수학 표준 점수가 121점입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 만점으로 나누면 국어가 반영되는 구조예요. 수학의 표준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출을 시키면 수학 표준 점수 만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학이 아니라 국어가 반영됩니다. 수능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국어랑 수학을 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반영되는 거 반영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만약에 올해 수학을 하고 국어를 포기를 했으면 점수상 손해가 컸을 겁니다. 자, 좀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국어랑 수학의 점수가 비슷할 때 탐구가 얼마나 나와야 지원이 가능했는지. 3등급일 때 100분위는 같죠. 표준 점수는 수학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런데 국어랑 탐구를 반영시키면 탐구 4등급 때까지도 1차 통과가 가능했어요. 근데 수학이랑 탐구를 반영시키려고 하니 수학 탐구의 등급이 3등급 초반이 안 나오면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4등급 때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4등급, 국어 4등급의 경우에는 국어 4등급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 3등급 초반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수학 4등급으로 반영시키려면 탐구 영역 100분위 97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국어와 수학의 기준을 맞춰놓고 수능 준비를 하기보다는 이런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탐구 과목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면 이화여대 지원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성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1차 커트라인 변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왼쪽이 2022학년도 1차 커트라인 통과하고 최종 합격까지 한 학생 성적입니다. 오른쪽은 23학년도 1차에서 떨어진 학생 성적표예요. 자, 1차 커트라인이 올라갔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어머님도 계실 텐데, 이 1차 커트라인이 올라간 요인들 중에 하나가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 만점이 23학년도에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화여대 환산점이 올라갔을 것이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산점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도 너무 올라간 거죠. 30점가량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의 국어 영역 변별력 상실과 탐구 영역 변별력 상승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화여대 일반과 지원 못하는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유입이 좀 됐다. 그걸로 인해서 1차 커트라인이 22학년도에 비해서 23학년도에 정말 많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최종 합격자들을 놓고 보면 실기를 못하는 학생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시험장에서 지원을 해서 시험 본 지원자들의 평균 기록은 22학년도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합격자들의 평균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애들이 붙은 거죠. 이화여대 준비할 때 목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 성적대는 100분위 기준으로 표준 점수는 시험마다 변하는 점수니까 80 중반, 85 이상으로 잡아놓고 공부해 주시면 1차 탈락 걱정 없이 합격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체육 교육과들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동국대, 건국대, 단국대 순입니다. 동국대와 단국대의 경우에는 수학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단국대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하거나 탐구 과목에서 과탐을 하면 5% 가산점을 준다 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건국대의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50%입니다. 국어의 점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변동사항이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15%에서 20%가 됐습니다. 실기고사 종목을 보시면 다 차이가 있죠. 자, 동국대랑 건국대를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고사 종목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두 종목을 두 학교를 같이 준비를 하려면 준비해야 될 실기 종목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꼭 이 두 학교를 같이 쓰고 싶다면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 자, 건국대학교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실기고사 배점표고요. 5종목을 실시하는데 2종목은 객관적인 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3종목은 주관평가로 점수가 부여된다. 이 합격자 평균 기록을 남학생은 평균 기록을 표시한 거고 여학생은 합격한 학생들 기록을 하나씩 찍은 거예요. 23학년도 여학생 합격자 2명입니다. 모집 인원 26명 중에 2명 여학생이었고요. 22학년도에도 2명, 21학년도에는 4명 합격했습니다. 여학생이 합격하는 비율이 정말 낮은 학교다. 우리 건대 목표하는 여학생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죠. 자, 합격자 데이터를 보시면 이 체조와 농구 종목은 체조는 착지를 성공했는지, 농구는 슛을 성공을 시켰는지 표시를 한 거고요. 이 수능 환산점은 400점에서 420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20m 달리기 종목은 남학생들 15초 초반의 기록이 가장 많았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60개 중반, 높이뛰기는 160 성공한 학생이 가장 많았죠. 자, 23학년도 국어 5, 영어 4, 탐구 2, 4 합격자 나왔고요. 수능 환산점 보시면 올해 합격자 중에 가장 낮은 성적입니다. 실기 기록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합격자들 수능 분포 보시면 아까 제가 400점에서 420점이 가장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그 점수대가 3등급 중반 정도에서 2등급 후반 정도 되겠네요. 저 정도 점수대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등급, 3등급 대 학생들 합격하는 대학이죠. 성대, 한양대, 시립대. 이 대학들 중에 성대와 한양대를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한양대 23학년도 경쟁률 높았던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성대, 한양대. 한양대가 24학년도에 군 이동을 했습니다.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갔어요. 그리고 실기의 반영 비율도 20%에서 30%로 올렸습니다. 가군에 있다가 나군에 간 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 가군에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가 나군으로 갔다. 그러면 가군에 고려대, 연세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대가 조금 불안하면 나군의 한양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23학년도에 비해서
24학년도의 지원자들의 성적대도 올라갈 것이다. 23학년도의 경우에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수학 4등급 때도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영어가 가산점으로 반영되던 것이 10% 포함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어의 등급별 점수를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발표가 되는 등급별 점수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성균관대부터 보면 실기고사 두 종목입니다. 달리기 하나, 핸드볼공 던지기 하나, 두 개밖에 안 봅니다. 할만한데?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배점 단위를 보시면 194, 88, 82, 6점씩 떨어져요. 핸드볼공 던지기 1m마다 6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기 준비가 안 되는 학생이 만약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저기서 점수가 순식간에 깎이는 거죠. 특히 핸드볼공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점수 향상이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체크를 하고 내가 저조하다면 꾸준히 훈련을 해서 늘려놔야 점수상 손해를 안 받겠죠. 자, 23학년도 합격자 성적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가장 왼쪽에 있는 학생이 수능 완산점은 제일 높죠. 618.66이네요.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27점이 낮습니다. 근데 실기고사 점수까지 합산하면 저 국어 5등급인 학생이 더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점 폭 때문에 뒤집힌 겁니다. 실기를 잘 보는 학생은 점수가 조금 낮아도 자신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었고, 성적이 안정적이더라도 실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실기고사의 진입장벽이 낮다. 하나밖에 안 봅니다. 순환식 계측이라고 해서요, 30m를 달려가서 왼쪽 오른쪽 사이드 스텝 15회, 그리고 중량을 메고 30m, 30m 왕복 달리기를 하면 끝입니다. 그걸 몇 초 안에 들어오는지. 그래서 수능 이후에 유입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원 가능한 성적되면 이 정도 실기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 그런데 제가 밑에 적어놨죠. 24학년도에 군 이동으로 인해서 가군에서 연대고대 체육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 나군 한양대로 와서 이 실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기고사 이 취득점 평균 수준이 확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의 수준으로는 안 될 수 있다. 수능 이후에 준비하면 힘들다 라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기고사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 말씀드렸죠. 20%에서 30%로. 이 배점표는 23학년도 기준 배점표고요. 30%로 바뀐 배점표가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변동될 가능성이 있죠. 이 배점표를 그대로 300점으로 환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더 올라가겠죠. 감점 폭도. 아니면 새로운 배점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발표되는 정시 모집 요강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3학년도 합격자고요. 수학 4등급의 합격자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성적의 합격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군 이동으로 인해서. 자, 마지막입니다. 고대, 연대, 서울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고대랑 연대를 먼저 비교를 하고요. 마지막에 서울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죠. 고려대의 경우에는 체육교육과가 있고요. 연대는 체육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두 개의 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부터 보겠습니다. 이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28.6%, 30%에 가까운 비율을 탐구 영역이 차지하고 있죠. 탐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다. 영어 영역은 감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점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연대 체육교육학과의 경우에는 영어가 수능 반영 비율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비중도 16.7%,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왼편에 등급별 환산점을 보시면 3등급이 되면 1등급하고 점수 차가 18점 가까이 벌어집니다. 3등급이면 지원 못합니다.
적어도 2등급 이내 영어 성적이 필수적이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고, 실기고사 종목은 세 종목인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학생이 전국대 3위 이상 수상 실적이 있으면 실기고사 면제시켜줍니다. 만점 주고요. 혹시나 우리 학생 운동 선수들 중에 정시 공부 자신 있는 학생들 전국대에 실적 있으면 도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 나머지 사항들은 다 동일하고요. 체육교육학과의 면접에 포함되어 있던 5%가 실기로 들어가서 실기 반영 비율이 15%다. 영어 반영 방식은 같고요. 실기고사에서 다르게 평가를 하죠. 종목이 다르고 선택 실기 6가지 중에 한 가지 실기만 선택을 해서 보게끔 되어 있고, 이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 역시 전국대 입상 경력을 증명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이 학생 실기를 면제를 시킬지 심사를 해서 혜택을 주죠. 150점 만점 중에 135점 이상의 점수를 준다. 심사를 해서. 따라서 이 수상 실적 있는 학생들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실기고사 세 종목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점표를 보시면 1점씩 떨어지다가 갑자기 7점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요. 저 구간 때문에 실기 준비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쓸 수 없는 장치가 되겠죠. 이 합격자들 중에 이제 실기 취득점 300점 만점에 290점 이상인 학생이 34명입니다. 실기고사의 평균 구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셔야겠고, 특히 세 종목 중에 높이뛰기 종목에서 매년 실기고사장에서 30에서 40% 학생들이 실격당합니다. 높이뛰기 준비를 미리부터 철저히 해둬야겠죠. 자, 합격자 데이터 보시면 국어 4, 5등급에서 합격자 있었네요. 탐구 영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탐구 영역을 보니 100분위가 높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합격자 수능 영역별 등급 평균이 영역별로 저 정도가 됐다. 평균적으로 한 2등급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23학년도 합격자 성적표죠.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나 수학이 조금 낮아도 탐구가 확실하면 지원 가능 환산점이 나옵니다. 자, 22학년도, 23학년도 각 영역별로 이제 등급마다 몇 명씩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국어 영역 경우에는 이제 22학년도에는 2등급이 가장 많았네요. 23학년도를 보면 3등급도 꽤 있네요. 4등급도 꽤 되고 5등급도 있고, 국어 영역 변별력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2등급이 가장 많고 그 다음 3등급. 자, 영어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22학년도에는 3등급인 학생도 1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23학년도에는 3등급인 학생이 4명밖에 안 되죠. 이제 고대도 영어 3등급이면 위험할 수 있다. 영어도 2등급 안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주면 좋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23학년도 추가 합격자 5명 나왔고요. 전부 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중복 합격자였죠. 자, 연대 체육교육학과 합격자 성적표를 보면 확실히 다르죠. 탐구 영역 성적이 낮습니다. 영어 영역 성적 1, 2등급 반드시 확보가 됐고요. 합격자들 데이터를 보면 최상위권, 연대 합격자들 중에 최상위권 점수대는 중앙대 경영정도 점수다. 하위권은 외대 경영정도 점수다. 이렇게 가늠을 하실 수가 있고, 연대 체육교육학과 추가 합격자 10명 나왔고요. 9명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1명 경찰대, 이렇게 중복 합격자 나왔습니다. 자, 실기고사 세 종목,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종목이고, 실기고사 평균 취득점을 보면 고대에 비해서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합격자들 77점부터 93점 사이 분포를 했고,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실기고사에서 80점 이상 취득 못해도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데이터죠. 자, 지원자들 데이터를 모은 건데, 자, 가장 오른편에 있는 총점과 합격 여부를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전형 총점 순으로 학생들 나열을 했는데 합격 여부란을 보면 전형 총점 순으로 합격한 게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5% 포함되어 있는 면접 때문입니다.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점수면
면접고사 못 보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기출문제와 모의, 면접 반드시 실시해서 면접고사에서 손해보는 일 절대 없어야겠죠. 면접고사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입니다. 실기 8종목 중에 한 가지 선택이고요. 배점을 보시면 객관평가의 영역과 주관평가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주관평가 영역이 훨씬 크죠. 격기 종목, 유도, 검도, 태권도는 객관평가 영역이 아예 없습니다. 주관평가로만 학생들 평가하고요. 수영의 경우에는 기록에 따라서 객관 점수가 부여되겠죠. 객관 점수 만점 기록 기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축구, 농구, 배드민턴, 골프 이렇게 남았는데 이 네 종목 중에 이제 축구, 농구는 워낙에 돌아다니는 정보도 많고 말씀도 많이 드려서 오늘은 골프랑 배드민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골프의 경우에는 드라이버 샷, 아이언 샷, 어프로치 샷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드라이버,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 기물 사이로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객관 점수를 줍니다. 이 기물의 폭이 넓지도 않아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관역을 그려놓고요. 공이 가서 그 안에 딱 멈춰야 돼요. 관역 안에. 그래야 점수를 줍니다. 얘기로만 들어도 쉬운 일이 아니죠. 배드민턴도 비슷합니다. 조교랑 랠리를 하는데요. 랠리를 하면서 하이클리어, 스매싱, 드롭샷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하이클리어 한 게 저기 끄트머리 1m, 1m 구간 안에 떨어져야 점수를 주고요. 스매싱 한 게 저 초록색 구간 안에 들어가야 점수를 줍니다. 이 두 종목에 관련해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취미로 골프를 치고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랑 배드민턴을 좀 쳐봤는데 그런 수준으로는 객관 점수조차도 확보가 어렵겠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 점수의 영역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는 본인이 선수 출신이다, 아니면 특정 종목을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다, 그래서 주관 평가 영역의 점수를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체육교육학과에 비해서 더 낮은 점수를 갖고도 합격을 하는 학과이긴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서울대학교 분석을 해볼 거고요.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입니다. 자,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들 3배수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8대2 비율로 수능과 실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고사 6종목 실시하고요. 자,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 수학이 가장 높죠. 국어 1, 수학 1.2, 탐구 0.8의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영어 영역 등급별 감점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문과 침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통합 수능 이후에 생겨난 말이죠.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 사회계열 학과에 오히려 더 많이 합격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문과 침공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23학년도 통계를 보시면 체육교육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 지원자 중에 절반 이상이 미적분 기하 선택자였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걸 또 분석을 해봤는데, 그 원인을 이 통합수능 이후에 이제 수학의 점수 분포에서 찾았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의 수학 점수를 보시면 가장 왼편에 있는 통합수능 이전이죠. 가형이 이과 학생들 수학, 나형이 문과 학생들 수학입니다. 가형과 나형 점수를 비교해 보면 나형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도 사실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학과 지원 가능했습니다. 지원 가능한 학과 있었어요. 근데 못하죠. 점수가 저렇게 나오는데 이과 수학이 더 낮으니까, 이점이 없으니까 발생하지 않던 현상이 통합수능 이후에 점수 분포가 미적분 기하가 높게 나오면서
수학 점수에서 이점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자연계열은 떨어질 것 같으니 이 점수상 이점을 갖고 인문사회계열로 지원을 한다. 실제로 1등급 내의 선택 과목 분포 비율 보면 미적분 기하가 90% 육박하죠. 미적 기하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수학 점수상 이점을 갖고 인문사회계열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자, 따라서 사탐 선택자, 과탐 선택자 가리지 않고 이 수학 과목에서는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일부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체육교육과의 경우에도 22학년도에 비해 23학년도에 미적기하 선택자가 늘어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런 와중에 전체 지원자 통계를 보니 서울대 체육교육과 지원자 수가 2022학년도에 비해서 23학년도에 16명이나 줄었습니다. 23학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3.03 대 1, 1차에서 한 명밖에 안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빵꾸가 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 분석을 했을 때 이 원인을 이 수학의 극상위권 점수 분포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22학년도를 보시면 수학 만점자가 2,702명입니다. 수학에서 한 개 틀린 96점인 학생이 6,450명. 23학년도는 만점자가 934명밖에 안 되죠. 92점까지 합해야 7,000명이 넘어가죠. 점수 분포가 다르죠. 이 숫자를 스카이와 의치한약수 모집 인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2022학년도에는 96점 이상 받은 학생과 그 숫자가 비슷했고요. 23학년도에는 92점 이상 받은 학생과 그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자, 여기서 얻은 결론은 이 수학의 극상위권, 만점 또는 하나 틀린 이런 점수대 학생이 많이 몰려있다, 다수가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잘 봤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거죠. 수학을 만점 하나 틀리고 이렇게 봐도 다른 과목 점수가 조금 부족하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연계열이나 의치한약수 지원을 못하고 교차 지원을 생각하겠죠. 연고대 교차 지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까지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극상위권 점수대가 적은 저런 점수 분포가 나타나면 내가 만약에 수학에서 초고득점을 했다. 그러면 다른 건 좀 못 봐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나는 수학 진짜 잘 봤으니까 괜찮아. 다른 거 좀 못 봐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데야 합격할 수 있어. 소신 지원을 하겠죠. 올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 사례로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국어 3, 수학 1, 영어 2, 탐구 1, 2 합격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 컨설팅을 해봐도 22학년도에는 수학 과목 92점, 96점 갖고 저 서울대 체육교육과 될까요?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23학년도에도 상담을 오긴 했지만 수학 점수가 미적분 84, 88 이런 점수대였는데 그런 점수를 갖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지원해봐야 기존에 실기준비 열심히 하던 확률과 통계 지원자와 점수차가 크게 안 나요. 점수상 유리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올해 서울대학교에 이제 수능 이후에 수학 고득점자의 유입이 줄었다. 그 영향으로 전체 모집 인원도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올해 합격자 성적표죠. 문과 계열 학생들이고요. 수학 과목 점수 잘 확보를 해줬죠. 가장 우측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이제 국어에서 좀 보완을 해준 사례입니다. 자, 자연계열 학생들 성적표입니다. 수학이 다 1등급이네요. 자, 실기고사 6종목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합격자들 평균 기록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위에 있는 이제 합격 사례들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턱걸이 대신에 철봉 오래 매달리기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지원자들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건데 1단계 점수, 2단계 점수가 있죠. 1단계는 수능 환산점이고요. 2단계는 이 수능 환산점을 갖고 1차 통과를 해서 2단계로 넘어갔을 때 다시 계산되는 점수입니다. 1차 통과자들 중에 1등이 80점을 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1등하고 나하고 점수 차에 따라서 점수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5번째 학생과 1등 학생이 4.5점 차이가 나서 5번째 학생의 2단계 점수는 75.5점이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 지원자들 중에 성적이 5등이던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6등이던 학생이 예비 1번 받고 붙었고요. 71등인 학생이 최초 합격했습니다. 5등인 학생과 71등인 학생의 점수 차는 14.3점이었습니다. 뭘로 뒤집혔을까요? 2단계에서 수능이 80이고 20이 뭐죠? 실기로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최근 5년간 합격자들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를 해보면 20점을 벗어나진 않아요. 20점 내외에서 합격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결론은 수능 환산점에서 20점 이 바운더리 안에만 들어가면 그 다음은 실기 싸움이란 얘기죠. 그 안에만 들어간 점수만 확보가 되면 실기고사 준비 열심히 한 학생들이 확실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입시 결과를 보면 여기서 이제 앞의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가군의 체육계열 중복 합격자라는 란을 좀 봐주시면 2022학년도는 5명이죠. 23학년도는 1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고득점자 유입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 결과라고 보여지고 22학년도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수학 고득점자의 유입이 활발했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능 성적 점수 분포가 좀 높았다. 그래서 그 높은 학생들이 가군의 체육계열이 아니라 일반 계열을 많이 지원했던 반면에 23학년도에는 유입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가군의 체육계열을 꾸준히 준비해왔던 학생들이 나군의 서울대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학별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제가 이 설명의 제목으로 걸어놓은 문장이죠. 첫 번째 줄은 이제 겸손하라는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죠. 고3 학생들 특히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실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집에서 유세 부리지 말고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것 뿐이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이 결과라는 게 입시에서 결과가 대학 합격만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는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노력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과정도 입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좀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걸 참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좀 잘 인내를 하고 참아내서 본인이 입시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실패할 이유를 쌓지 말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쌓아가서 결국에는 올해 본인이 만족할 만한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4학년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게이트 최대 입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종료 후에도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리고 방문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가까운 스태프분들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네이버 리뷰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한 상품을 전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소중한 의견 또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정말 잘 되셨죠?
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 또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바람과 학생들의 노력이 반드시 입시 성공하기를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